예,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8일 수요일 현재 오후 7시 38분 오늘도 퇴근하고 복분자 농장에 왔습니다. 오늘 지금 드릴 말씀은 서산에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예, 잠시 복분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림처럼 이렇게 벽을 쌓았습니다. 100m인데 빈틈없이 이렇게 벽을 쌓고 있다. 여기 내일 수확할 것들이 많이 익었다. 이런 말씀 잠깐 보여드리고요. 예, 오늘 드릴 말씀은 가지. 이 가지 제가 특박 개념입니다. 특박 개념으로 심은 가지 잎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요. 가지에 주로 많이 생기는 병충해 그리고 그 병충해에 관련된 그런 약, 그리고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면 옆에 있는 토마토 잎따기까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방금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고추줄을 Y자형입니다. Y자형은 참 장점이 많은데요, 좀 높이 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Y자형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고추 말목을 옆에다 끼웠습니다. 그러면 V자지, V자. 사실 Y자보다 V자로 보셔야 되겠죠. 예, V자형으로 이렇게 지줄을 세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 고추줄을 미리 다 쳐놨습니다. 왜? 얘네들은 요 사이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왔다. 그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잠시 후또 보면요, 제가 방금 다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안쪽으로 이렇게 기관 집어만 넣어도 안으로 집어넣기만 해도 끝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하기가 쉽다. 정리하기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참 고추줄 방금 쳤는데 고추줄 쉽게 치는 방법, 저거 예전에 요거 제가 버스 타러 다닐 때 쓰던 가방입니다. 배낭. 요 배낭에 고추줄을 넣고 이렇게 고추줄을 넣고 고추끈 보이죠? 고추끈을 넣고 요걸 눕혀놨습니다. 이렇게 눕혀놓고 측면으로 이렇게, 참고로 안 쓰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빵구를 살짝 냈습니다. 내고 요 사이로 끈을 뺐다. 빼서 어깨에 메고 요 끈을 살살 당기면 풀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쉽게 끈 묶기 쉽다. 배낭 이런 거 사용 안 하는 거 사용하면 쉽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가지 잎따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는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뭐 잎을 따는지. 그것도 이런 전지가위도 아니고 가정용 그냥 가위 그 가위 가지고 완전히 그 미장원에 미용하듯이 이 무성한 잎들을 뭐 완전히 거의 뭐 완전히 아작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실 말씀이 가지는 잎이 잘 나고 이 큰 잎은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과감하게 자르던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농업은 다 방법이 각각 다르고 개인적으로 뭐 전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련 방법이 다르지만은 잎따기 하는 것만큼은 식물 생략적으로 볼 때 그렇게 과감하게 막 따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즉 가지 잎을 딸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잎은 참 소중하다. 잎은 무분별한 잎따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잎따기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첫 번째 잎따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겨순 제거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것도 제거하면서 제가 잎을 안 땄어요. 왜? 아직 성장 덜 된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성장된 거를 따야 되고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가지 밑에는 이런 또 올라온 게 있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제거를 합니다. 요거는 겨순 제거 할 때 되도록이면 가위로 자르기보다 이렇게 쏙쏙 뽑는 게 좋다. 이게 가위로 자르면 거기에 또 다른 겨순이 또 올라옵니다. 이런 작은 데로 또 겨순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 이런 부분을 잘랐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게 밑에서 겨순인데 만약에 자르면 여기 또 겨순 또 보이죠? 얘가 또 올라오거든. 그러면 또 한번 이거를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떼내는 게 좋다. 완전히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 당연히 더 남았네. 이렇게 완전히 손으로 이렇게 떼내는 게 좋다. 이렇게 쏙 떼내면 여기서 더 이상 올라올 일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잎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자, 잎은 어떤 잎을 따면 좋으냐? 먼저 노화된 잎, 그리고 역할을 다한 잎, 그리고 겹쳐가지고 이게 그 위에 부분은 강합성 작용을 하는데 겹쳐서 밑에 부분은 이 강합성 역할을 못하면서 도리어 호흡 작용을 해서 소모를 하는 그런 잎, 그리고 또 병든 잎,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일반 너무 복잡하죠?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안 딴 거 다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엔 제가 요 잎을 안 땄어요. 왜? 그때는 이 잎이 요 줄기를, 요 가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가지를 키워서 여기에 줄기에 벌써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4개 겹치잖아요. 요런 잎은 따줘라. 이렇게. 자, 따주고요. 자, 그럼 한 개 땄어요. 요 나무에. 그리고 요 밑에 잎은 이거 사실 이제 필요 없죠. 왜? 요 위에 거를 다 키웠기 때문에 얘는 따줍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보면 보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 잎이 요 줄기를 다 키웠어요. 요 줄기를.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다. 예, 따주고요. 이렇게 따줍니다. 자, 그런데 요 옆에 잎은 요걸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가지는 최대한 뭐 많이 만들면 좋은데요. 그 겹순을 저는 분지를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잎은, 이쪽 옆에 요 잎은 제가 아직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왜? 여기 겹순이 하나 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싶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생기니까 요 부분은 떼도 될 것 같지만 아직은 놔두겠습니다. 왜? 이쪽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잎이 충분히 강합성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겹치는 잎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잎은 그냥 놔두겠다. 그러면 의외로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땄는 게 딸랑 3장 땄습니다. 3장. 그러니까 너무 많이 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 잎은 다시 이 녀석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키우는 요 잎이 요 가출기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놔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복잡한 셈 치고 다시 옆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제 밑에 거 이건 필요 없겠죠? 이런 건 뭐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따줘라. 얘도 눈에 보이죠? 따줘라. 자, 그리고 자, 이제 요 잎이 이제 고민입니다. 왜 고민인가 하면 위에 중에서 내려오고 얘가는 요 사이는 필요 없겠고요. 요 가지 관계 달렸는데 이 잎은 아직까지 강화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봐도 보인다 이거라요. 그러면 아직은 따주지 말고 놔둬라. 왜? 공장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의외로 밑에 거 딸랑 2개 이게 다 합니다. 그럼 방금 그러면 요 이제 해서 다 5장. 요건 다음에 따줄 필요성이 있다. 왜? 아직 강화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 자, 다음 장.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 따줄 필요가 있고 이게 따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얘는 따도 되겠네요. 위에 얘하고 겹치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따줍니다. 무조건 큰 잎 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녀석은 햇빛을 충분히 보고 아직 좋고 옆에 거 이렇게 가출기를 키우니까 그냥 놔둔다. 그러면 자, 다음 네 번째 꼴. 자, 여기도 요 잎이 이 줄기를 충분히 다 키웠잖아요. 그럼 역할을 다 했습니다. 따주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따주고 3개. 그리고 요 잎도 지금 그 위에 토마토하고 겹치고 이쪽 다른 잎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잎도 사실은 요 줄기를 다 키웠기 때문에 이 줄기에서 충분히 잎이 많기 때문에 얘도 따줍니다. 요거는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4포기에서 지금 땄는 게, 현재 땄는 게 한번 세려 볼게요. 보시면 되게 많이 딸 것 같죠? 그런데 다 해서 대략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장 땄습니다. 자, 이 가지 지금 4폭인데요. 이 가지를 많이 따는 방법은요, 잎을 많이 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잎이 소중하다.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야지 가지를 많이 딴다. 제가 참고로 요 4포기에서 금년도 250개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도 딸 수 있어요. 대략 예상해서 한 포기에 한 60개 이상. 그러면 250개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가지에 많이 생기는 병충해는 뭐냐? 그리고 그게 등록된 약은 뭐냐? 제가 농약만 32년 영농지도 농협에서 방제 처방 이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 주특기가 농약이니까 농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농약 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 농약이 가면 일단은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농약은 말 그대로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된 게 농약입니다.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게 약이고요. 다 같은 약인데 대상물이 뭐냐, 사람이냐 농작물이냐 그 차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농약은 안전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를 식물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것을 다 그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농약이기 때문에 믿고 수확 안전기간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 무농약 친환경 하는데요, 진짜 이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솔직하게 말해서 농약 안 치고 되는 농사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블루베리, 여기는 복분자, 이건 사실 농약 덜 쳐도 됩니다. 예, 이런 것들 외에는 이 가지에도 병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뭐 무당벌레도 어쩌다 오고요. 왜 28점, 28점 생긴다고 28점 무당벌레라고 하는데 그 녀석들은 잎을 가열합니다. 보통 무당벌레는 뭐 진딧물을 잡아먹는다, 뭐래가 천적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 28점 그 점이 있는 등에 28개 까만 점이 있는 그 무당벌레는 갉아먹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건 뭐 비카드라든지 이런 거 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응애. 가지에 응애 심합니다. 응애는 잎 뒷면에 협접하기 때문에 그 잎이 나중에만 그 강합성을 못하는 그런 그 기능이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응애는 방지해야 된다. 약재로는 뭐 쇼크, 선캡, 뭐 모벤토 이런 게 있고요. 진딧물도 생깁니다. 진딧물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모벤토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응애와 진딧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벤토. 그리고 가지에도 의외로 보면요, 꽃노랑 총채벌레가 많습니다. 이 꽃노랑 총채벌레가 특징이 보면 여기에도 있나 보자. 벌써 시간이 오후 8시 다 돼가다 보니까 어두운데 요런 거 보시면 잎이 약간 찢어진 듯한 이런 거 있죠. 요런 경우가 응애 피해입니다. 예, 이게 무슨 참 응애가 아니고 꽃노랑 총채벌레. 그 꽃노랑 총채벌레가 이렇게 아주 잎이 작을 때 얘들을 가해를 하면 전전 자라면서 나중에 보면 진짜 더 심한 경우는 잎이 걸레처럼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걸레처럼. 그게 그 꽃노랑 총채벌레의 피해다. 나중에 꽃에 톡톡 틀어보면 의외로 총채벌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꽃노랑 총채벌레, 이건 뭐 델리게이터나 뭐 에이팜 이런 걸 처방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것이 뭐 파밤나방이나 아니면 뭐 담배나방 뭐 이런 것도 생기고요. 이 토양 속에 그렇게 그 비닐 밀착하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자는 경우에 이렇게 그 지제부에 거세미나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거세미나방은 그 이제 이렇게 깔가 먹으면서 거기서 나온 물을 흡접하는데요. 특히 참깨 피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비닐 밀착하기 전에 거세미나방 방지를 위해서 뭐 가지 같은 뭐 카운타 잎제 뭐 이런 거, 땅사 카운타 이런 잎제들을 처방하시면 미리 토양에 혼합체돼 가지고 비닐을 씌우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병으로는 이제 잎에 생기는 이 곰팡이병, 뭐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살균제 카디스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참 좋은데 파반나방이나 나방 같은 경우는요, 에이팜, 알타코아, 라이몬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는 좀 덜한데요. 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온실 가루 이 같은 거 이런 게 좀 생깁니다. 뭐 비카드나 팬텀 이런 걸로 방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지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약을 좀 덜 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텃밭 작물입니다. 이게 반찬 끓여도 좋고, 그리고 이거 먹어서 뭐 살도 안 가고, 그러면서도 포만감은 생기고 아주 다양하게 건강식품인데요. 이게 잎이 많음으로 해서 이 시기에 참 잎을 많이 둬야 되는데요. 제가 개순도 늦게 땄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 줄기가 이 대공이라 하죠. 이 주간 부위, 나무만 나고 타면 이 나무 같으면 이게 주간 부위인데요. 주간 부위 요런 부위에 이게 굵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공장 잎을 많이 두는 겁니다. 처음부터 잎을 시원시원하게 따낸다. 아, 그저 반대입니다. 그분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있고 농사 짓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식물 생략적으로 볼 때에 잎을 많이 둬야 된다. 그래야지 이 공장이 잘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잎은 참 소중한 거다, 마구 따지 말아라 라는 말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딸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게 지금 증상이 28전 전박이가 여기 깔갖는 증상 같기도 한데 벌레는 안 보이네요. 예, 오늘 이렇게 가지의 잎 따기 방법, 즉 역할을 다한 잎은 따도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성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따지 말아라. 요 녀석은 따도 되겠네요. 왜? 얘가 지금 얘가 요 줄기를 다 키웠기 때문에 그럼 얘는 따도 됩니다. 얘는 요런 거, 왜? 요걸 키웠잖아요. 요 줄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요, 자, 요거 보시면 무슨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줄기가 짧아요. 보시면 짧죠. 요게 요런 짧은 줄기를 누가 키우느냐? 바로 그 밑에 있는 요 잎이 키웁니다. 요 잎이. 여러분 이해 가시나 모르겠다. 요 잎이 지금 하는 역할이 강압성을 해서 어떤 줄기를 키우느냐 하면 이렇게 요 옆에 있는 요 줄기를, 요 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할은 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다 따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새로 잎이 날 정도가 기간이 약 한 2주 걸리는데요. 2주 정도는 얘가 멍 때립니다. 멍 때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따리면 무엇보다도 잎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요 줄기는 누가 키우느냐? 얘가 키웁니다. 얘가. 그러면 이게 잎이 크다고 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라는 말씀 다시 거듭합니다. 이렇게 요 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얘가 필요하다. 그런데 큰 잎이라고 무조건 자른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얘 지금 잎이 크죠? 잎이 커야 됩니다. 왜? 공장이 클수록 많이 키우니까 얘가 뭐를 키우느냐? 얘를 키우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마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영상 찍도록 할게요. 도마도 있다는 방법. 너무 길게 하면 보시는 분들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영농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